네, 안녕하십니까. 키움 히어로즈의 우승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남자 키다리맨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준비한 컨텐츠는 이제 매주 월요일에는 그 전주에 있었던 히어로즈 한 주간의 어떤 여러 가지 경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또 어떤 점이 좋았는지 또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위클리 리뷰 시간을 가져보는데 오늘은 2주차, 4월 2주차 키움 히어로즈 위클리 리뷰가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조댓구알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컨텐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히어로즈의 2주차 주간 성적부터 보시면은 2승 4패입니다. 네, LG 트윈스와 고척 홈 경기에서 1승 2패. 그다음에 한화 이글스와 정말 그 우중 혈투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여러모로 참 쉽지 않았던 원정이었는데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의 한화 이글스와의 3연전은 또 1승 2패로 모두 저희가 루징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이제 도합 2승 4패로 지난 한 주의 경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고 좀 아쉬운 면들이 많았던 한 주입니다. 물론 그 전주 4월 첫 주에 비하면 1승을 더했습니다. 첫 주에는 저희가 뭐 한 경기가 취소되면서 1승 4패였는데 이번 주는 1승을 더해서 2승 4패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조금씩 좋아지는 것들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야구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먼저 보시면 이제 똑같은 루징 시리즈이지만 고척과의 홈 3연전은 사실은 저는 나름 선전했다고 봅니다. LG 트윈스가 지금 워낙에 극강의 팀 아니겠습니까? 뭐 아쉬운 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로젠버그의 호투 속에 1승을 가져갔다는 점은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말 3연전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한화 이글스의 3연전, 날씨도 진짜 엉망이었고 막 거기서 이제 키움 히어로즈가 한화 이글스에게 뭐 루징을 당했습니다. 대전 구장, 특히나 그 하나생명 볼파크 그 신구장에 정말 위용과 더불어서 정말 압도적인 응원 속에서 그리고 참 저희 선수들 참 선전했다. 그래도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주말에 좀 원정 응원석을 꽉 메워주신 우리 히어로즈 원정 팬분들에게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이렇게 지난주 조금은 아쉬운 성적을 받아들이게 만든 그런 포인트였는지 지난주 좀 아쉬웠던 부분과 비록 이렇게 좀 좋지 않은 한 주였지만 그럼에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조금 그런 좀 좋은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좀 지난 한 주 아쉬웠던 부분들 몇 가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제일 아쉬웠던 거는 주축 선수들의 이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주영 선수, 최주환 선수의 부상. 뭐 카디네스 선수야 출산 휴가로 LG전부터 좀 빠지긴 했지만 주말 시리즈부터는 이제 이주영 선수, 최주환 선수까지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부상은 아니어서 이주영 선수도 이번 주는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또 최주환 선수는 일요일 경기 때는 복귀를 했죠. 하지만 아직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출산 휴가로 인한 카디네스 선수의 이탈도 참 뼈아픈데 여기에 더해서 최주환 그리고 이주영 선수를 빼고 주말 3연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 선수 모두 우리 야수 아닙니까? 투수진은 뭐 어떻게 그래도 굴러가고 있는데 최주환, 이주영 선수의 부상 이탈 여파 때문에 그 타격적인 부진이 조금 심화됐던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독의 투수 운영. 이 부분을 안 살펴볼 수가 없는데, 네, 제가 한화의 2차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 유튜브 게시글에도 올리고, 우리 키다리면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는데, 제가 시즌의 경기를 보면서 사실은 뭐 지면 화나고 뭐 열받고 한 거는 뭐 야구 팬으로서 당연하지만 그 화나는 감정보다 더 깊은 어떠한 뭐랄까요, 납득이 안 되는 경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저는 하나와의 2차전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경기에 진 것도 화가 나는데, 이렇게 경기를 졌어야만 했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면서 좀 많이 좀 아쉽고 좀 화가 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5대2. 타이트한 상황이었어요. 3점 차는 지금의 KBO에 있어서는 그리고 뭐 아무리 부진하다고 해도 저희의 어쨌든 기본적인 선수들의 타격 능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극복할 만한 점수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김서준 선수를 6회에 올려서 한 이닝을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고교 신인 김서준 선수가 한 이닝을, 그것도 한화의 그 원정구장에서 한 이닝을 깔끔하게 막아냈다는 것은 정말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인데, 그렇다면 거기서 이 선수를 바꿔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김서준 선수가 플로리오 선수에게 홈런을 맞고, 그럼 이 타이밍에 바꿔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냥 두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문현미 선수에게 또 백투백을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맞았다면, 그렇다면 이젠 바꿔줘야죠. 예, 김서준 선수가 계속 맞아 나가는데, 게다가 고교 신인 데뷔전에 오른 선수를 굳이 더 끌고 갈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계속 바꾸지 않은 채 계속 그 마운드에 이 선수를 저는 방치했다, 방관했다고 봅니다. 예, 코치 한번 올라가지 않고, 감독 한번 올라가지 않고 계속 이 선수를 그냥 둬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나이글스, 타격감이 물오르는 하나이글스 선수들에게 맞아 나갑니다. 그러면서 줄 점수를 다 주고 나서야 그제서야 김성기 선수를 올립니다. 그 점이 저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5대2 상황에서 어떻게든 최소 실점을 하면서 경기를 끌고 가면서 좀 타격에서 이 경기를 뒤집어 주기를 좀 기대하는 팬분들의 마음과는 달리, 이 감독 코치진은 이 김서준 선수를 7회 그냥 교체 없이 방치하는 모습으로 좀 팬분들에게 좀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무엇보다 그날은 원정 응원단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정 응원석에서 정말 그 응원단 없이, 앰프 없이 정말 오로지 육성으로만 정말 열심히 응원하는 그 팬들의 응원 소리를 저도 집에서 들었을 때, 감독님은 과연 무슨 생각이셨을까? 예, 이렇게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우리 팬분들 앞에서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보여줘야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였죠. 3차전도 좀 아쉬웠습니다. 네, 어제 경기는 사실 선발진에서는 저희가 밀릴 수 있음은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예, 문동주 대 조영건, 저희가 조영건으로 문동주 선수를 압도할 만한 피칭을 할 거라고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대한 많은 이닝을 버텨주길 바랬는데, 뭐 아쉽게도 조영건 선수가 1과 3분의 1이닝 2실점으로 물러나게 되고, 그 다음 김성기 선수가 올라옵니다. 물론 실점을 하긴 하지만 나름 잘 막아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만루 위기를 우리 김성민 선수가 올라와서 또 병살타를 또 곁들이면서 또 1과 3분의 2 이닝을 잘 막아냅니다. 예, 그렇게 해서 4회까지 잘 끝났습니다. 네, 그렇게 어쨌든 선발진의 다소 불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5회까지는 3대 1로 경기를 나름 타이트하게 몰고 갑니다. 예, 그렇다면 충분히 이 이후에 불펜 싸움에서 저희가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역전을 할 수도 있는 어떠한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5회 이후부터의 투수 운영이 저는 좀 아쉬웠어요. 물론 김성민 선수를 조기 투입한 것은 잘했다고 보지만 5회에 박주성 선수를 올렸습니다. 뭐 어쨌든 2실점을 했죠. 그래서 스코어가 5대 1이 되었다면, 2실점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4점 차입니다. 아직은 5회고, 그래도 일요일 경기니까 예, 이제 월요일 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총력전을 벌여줬으면 하는 저의 기대와는 달리 박주성 선수를 또 내보냅니다. 박주성 선수를 1이닝 더 낼 것이 아니라 뭐 어제 나와서 잘 막아줬던 오석주 선수, 아니면 7회에 등판시켰던 이강준 선수를 차라리 6회에 등판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박주성 선수가 5회에 계속 맞아 나갔고 그래서 2실점을 했다면 굳이 6회에 또 이 선수를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강준 선수를 6회에 올리고 그 다음에 7회에 뭐 양주일 선수, 예, 타선에서 따라가는 흐름이 보이면 그에 따라서 투수들을, 조금 더 강한 투수들을 내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예, 이게 주중 경기가 아니라 월요일날 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불펜에서 총력전을 시켰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의 투수 운영이 조금 많은 아쉬움을 자아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좀 홍원기 감독님께서 아무리 경기가 뒤지고 있더라도 그 점수차가 크지 않다면 최대한 좀 따라가 보려 하는 경기 운영, 그런 투수 운영을 좀 앞으로는 해봤으면 어떤가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푸이그 선수의 계속되는 부진입니다. 살아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카디네스가 이탈하기 전부터 이어진 부진인데, NC전 만루 홈런 이후로, 예,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푸이그 선수가 홈런도 없고 뭐 이렇다 할 장타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위 타순에서 그 흐름을 계속 끊는, 예, 푸이그 선수 앞에 주자가 계속 쌓여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불러들이지 못하는, 타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이 푸이그 선수의 상위 타순에서의 부진은 지난주 2승 4패라는 좀 아쉬운 성적표에 어떻게 보면 푸이그 선수의 부진이 그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 좀 그래도 좋았던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 박주영 선수의 활약입니다. 예, 오타니 타격폼을 장착한 박주영 선수가 데뷔 6년 정말 많은 히어로즈 팬분들의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저희 1차 지명으로서 정말 오랜 시간 정말 터지지 않고 1군에서 몇 경기 제대로 활약하는 모습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박주홍은 좀 다릅니다. 이미 시범 경기의 홈런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타석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올해는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평가와 함께 올해는 진짜 이 선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라는 어떤 예상을 좀 기대에 섞인 예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이 기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박주영 선수가 데뷔 첫 홈런을 쳐냈죠. LG전에서 데뷔 첫 홈런을 쳐낸 것은 물론이고 이 타석에서 쉽게 아웃당하지 않는 모습, 비록 삼진을 당해서 물러날지언정 그렇게 힘없이 매갈이 없이 헛스윙만 남발하다가 그냥 물러나는 모습이 아닌 나름 볼도 보고 커트도 해내면서 안 좋은 볼은 커트해내고 또 좋은 볼에는 이렇게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타석에서 좀 한 단계 스텝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루 능력도 발휘함과 동시에 가장 좋았던 모습은 이 플로리오 선수의 우측 외야 타구를 잡아내는 슈퍼 세이브. 그 선수가 가진 빠른 발과 가능성에 비해서는 수비 실책이 꽤 잦은 편이었는데 지난 한 주 특별히 하나전에 있어서 그 플로리얼 선수의 타구를 잡아내는 모습은 자칫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그리고 정현우 선수에게 큰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장면에서 그 슈퍼 캐치는 정말 팀을 구해내는 그런 캐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주용 선수의 활약은 좀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한 저희의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박주용 선수가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못했던 거, 그동안 못 친 홈런 올해 다 한번 해보겠다 라고 본인이 밝힌 만큼 우리가 올해만큼은 주전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응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하고, 자, 두 번째는 우리 송캡, 저희 캡틴 송성문의 부활입니다. 사실은 이번 주 전까지 계속해서 좀 부진에 시달렸죠. 타율이 거의 1할 때까지 떨어졌었나요? 네, 그런데 이번 주 LG전을 시작으로 조금씩 부활의 신호탄을 울리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로젠버그의 호투가 돋보였던 그 LG전 경기에서 1홈런, 홈런을 하나 쳐내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그 다음에 이제 한화전에서는 시즌 3호 홈런을 쳐냄과 동시에 그 경기에서는 6출루, 자그마치 6출루라는 한 번도 아웃되지 않는 정말 가공할 만한 출루력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날이 바로 4월 12일이었는데 여기서 작년 4월 12일을 떠올린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송성문 선수의 시즌 초반 흐름은 좋지 않았어요. 플래툰으로 기용됐죠. 그래서 좌투수가 나오는 날은 송성문 선수가 주전 라인업에서 빠졌습니다. 또 주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던 날도 사실은 시즌 초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4월 12일에도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송성문 선수가 부활을 하는데 롯데전이었죠. 그 롯데전에서 송성문 선수가 4타수 3안타 3타점을 기록합니다. 이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송성문 선수의 작년 시즌 그 놀라울 만한 활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4월 12일 올해도 또 찾아왔습니다. 송데이 4월 12일에 부활한 송성문의 활약이 저에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고, 4선발 정현우의 성장입니다. 정현우 선수의 세 번째 등판이었죠. 첫 번째 경기에서는 다소 많은 투구수였던 122구를 던지면서 비록 승리를 챙기긴 했지만 투구수도 너무 많았고 볼넷도 많았죠. 하지만 하나의 세 번째 등판 경기에서는 이 선수가 확실히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성장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볼넷을 딱 하나밖에 주지 않습니다. 4사구를 단 하나밖에 주지 않아요. 이전만 해도 승리 여부와 관계없이 너무나 좋은 모습이었다고, 너무나 긍정적인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이닝 7피안타 2실점,
3삼진을 곁들여내면서 이 선수가 3승을 챙기게 되는데 어쨌든 연패 흐름 속에 있었던 키움 히어로즈에서 4선발 정현우 선수가 연패 스토퍼로서 나서주게 되는 모습은 참 우리가 좀 기특하고 대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저희가 3선발 김유나 선수가 계속 좀 부진합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뭐 자칫하다간 4선발 정현우 선수가 3선발로 올라오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조금 다소 안 좋았던 히어로즈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히어로즈 팬분들이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정현우 선수의 다음 등판에서도 꼭 승리 투수를 거머쥐게 되는 그런 어떤 경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 이 모든 걸 떠나서 어쨌든 버텨냈다. 네, 이 점이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LG전은 극강의 지금 시즌 1위 LG를 맞아서 어쨌든 한 경기를 이겼고 한화전 같은 경우는 이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이탈, 타선의 침체, 그다음에 날씨 막 비 억수로 쏟아지고 악조건 속에서도 어쨌든 저희가 1승을 챙겼다라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지난주 4월 2주차 키움 히어로즈의 위클리 리뷰, 키움 히어로즈의 주간 MVP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MVP는 바로 케니 로젠버그. LG를 상대로 8이닝 무실점 13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끈 우리 케니 로젠버그 선수를 지난주 MVP로 꼽는데 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늘 아래 어머니는 한 분이십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단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 효자용병 케니 로젠버그 선수의 완봉에 가까운, 특히나 6회까지는 퍼펙트를 이어가고 있었던 이 케니 로젠버그 선수의 무실점 피칭, 아트 피칭, 케니 로젠버그 선수가 정말 좋은 투구를 이어줬고 내일 화요일에 이 선수가 또 선발로 나서지 않겠습니까? 또 화요일 선발로 나서는 선수는 일요일 경기까지 한 주에 2번 등판을 하게 되는 만큼 이번 주 또한 로젠버그 선수의 활약이 정말 절실한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아무튼 4월 2주차 주간 MVP로는 케니 로젠버그 선수를 꼽아보면서 이렇게 4월 2주차 키움 히어로즈의 주간 리뷰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록 지난 한 주 다소 좀 좋지 않은 부진한 성적이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어쨌든 더 팀이 나락으로 가는 것을 막고 2승을 챙겨냈습니다. 우리 키움 히어로즈 이번 주는 꼭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도약의 한 주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4월 2주차 키움 히어로즈 위클리 리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다리맨 컨텐츠가 유익하시고 여러분들 재미있으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